안녕하세요. 뻔뻔한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쎄한 연말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대기업부터 정말 살벌한 감원바람이 불고 있는 건 역시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신호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는 가장 액면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 재계 감원 칼바람이라는 말은 확산 일로 바람을 타고 번지는 산불처럼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단지 산업 분야에서 특정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금융, 유통, 반도체 등등등, 그래도 먹거리 산업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곳들이 이런 식으로 감원바람이 불 수밖에 없으니 위기감은 더 고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굵직한 대기업들에선 희망퇴직이 시작이 됐습니다. SK 역시 이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 부분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어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 분야에서 감원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고요. 유통 쪽은 G마켓, 롯데면세점 등등등 워낙에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까닭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웬만해서는 열리지 않을 정도로 빗장이 딱 걸려 있으니까 유통업 역시도 불황을 타개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이자 순이익을 거두었던 은행에서조차, 특히 5대 은행도 채용을 800여 명 정도 줄이고 있는 분위기죠. 화랑이었던 분야에서 신규 고용에 대한 이 파일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불황이 실제적 이 감원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정말 위기가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 자체가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자체 체력이 많이 고갈되어 간다는 것. 특히 이 대표적인 국대 기업들의 업황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쟁사였던 대만 TSMC의 54% 순이익이라는 이 충격적인 성장세를 보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경쟁사가 54%를 먹었다는 건 그 자체로 업계 파이를 고스란히 가져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한국 돈으로 114조 원의 이 3분기 단기 수익을 거뒀다는 거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어마무시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일단 그 순익폭의 차이를 줄이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건 대만의 임금이 말도 안 되게 싸다라는 것. 국내 최저시급이 9,860원 정도라면 대만 시급은 7,200원 정도죠. 임금을 따지자면 대만이 말도 안 되는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회 초년생 초봉이 1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찌 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월급 수준이라 볼 수가 있고요. 첨단 산업을 주축으로 뻗어가는 경제력을 공고히 하는 나라 치고는 월급이 이 정도 수준이 돼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만은 웬만해선 최저시급을 잘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가용할 수 있는 고용 인원의 연봉과 대만 TSMC가 가용할 수 있는 고용 인원의 연봉.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라는 차원에선 대만이 말도 안 되게 한국보다 가성비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대만 경제력 치고는 너무 빈약한 임금 수준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밤을 새워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산업 톱니바퀴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사회 병리 현상을 일으키면서 물가라도 조금 싸면 모르겠는데 유례 없이 대만이 인플레를 겪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이 임금, 명문대 출신들도 초년생 딱지가 딱 붙어버리면 120에서 130 정도의 초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 부동산은 같은 경제 수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가격선을 대만이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TSMC 같은 기업이 날아다녀도 일단 경제 구조가
수주 중심으로 오더 받아서 산업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도 이런 상황에 아무리 첨단 산업 부분에서 성과가 얻었어도 부동산이라는 왜곡된 시장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젊은 층에서부터 중산층까지 곡소리 날 정도의 주거 문제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이거 한국도 예외가 아니란 얘기죠. 대만의 지금 성장도 한계가 뻔히 보이는 것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지 못한 상황에선 아무리 산업 부분에서의 성과가 있어도 후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이 TSMC에게 밀리는 게 임금 부분에서의 이점을 대만이 가져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의 차이가 단기간 안에 그 가격을 좁히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대만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게 문제죠. 아마도 오더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산업은 한계성이 많고 창의적으로 뻗어가기에는 한계 상황이 바로 뭐 올 수도 있는 거고, 대만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 자체가 변화 조짐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주거 문제가 젊은 층들의 공포가 되고 있는 거고, 한국은 그래도 일말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이 이후 따라잡는 데는 뭐 그리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지금 대만과 한국의 자산 시장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양국의 산업 생산력이 반전을 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한국 부동산 2차 하락장은 어찌 보면 이런 이 고질적인 체질을 한꺼번에 털어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이 보이고요. 이런 급격한 변화의 조짐이 이미 서울 매물량에서 극도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단편적인 지표일 수 있지만 본격적인 집값 하락의 궤적으로 가는 이 엄청난 징조, 오늘 역시 뭐 다시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매물량 지난주 8만 3천 건에서 시작됐던 그 추세가 일주일 새에 거의 뭐 7천 건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오늘로써 어제 8만 8천 건을 지나서 오늘 8만 9천 건을 찍고 있죠. 숫자만 봐도 거의 뭐 아우성이 느껴질 만큼 엄청난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물량이 본물처럼 터지게 되면서 가격표는 급격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도저히 뭐 쏟아지는 물량을 걷어낼 수 있는 매수세, 실종이 되어버렸고, 속절없이 뭐 매물만 쌓이고 있는 건데, 서울 매물량은 거의 뭐 14만 채에 달하는 매매, 전세, 월세 물량이 압도적으로 변해가고 있죠. 1차 하락 시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1차 하락 시기에도 뭐 10만 건 매물량은 아니었는데, 이런 추세라면 뭐 당장 1, 2주 정도면 서울 매물량은 10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물량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 이상 뭐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희망회로가 다 타버린 거죠. 이 매도자들이 지금에서 뭐 정신이 번뜩 든 건데, 이렇게 매물을 던진다고 해서 물량이 또 뭐 고스란히 소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변화, 가격표 바꾸기가 본격 진행이 돼야 매물량이 조금이라도 소진이 될 건데, 그 타이밍은 아마 11월이면 본격적으로 호가 가격표, 뭐 지금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장단지 위주로 특히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은 뭐 워낙 개개인의 사연을 담고 있는 아파트들이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급급매로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뭐 털썩 주저앉을 만큼의 급매 가격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금 뭐 집주인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이 정도로 뭐 말라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일 아파트 거래량은 140건 수준으로 내려와 있죠. 이거 이번 달 12월 정도 남았다 치면 1000건 정도 늘어난다 해도 9월 거래량 3000 중반 정도 나올까 말까. 지난달 6000건의 절반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래량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 건 무엇보다도 뭐 대출 규제라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은 가장 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궤적의 변화를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주 한 주가 지나면서 뭐 아무런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오히려 시중은행 금리는 더욱더 올라가는 양상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판세가 기울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매물량 폭증과 거래량 감소,
역대급으로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금이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돌지 않는다는 것.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해도 시중은행 금리는 7%에 육박하고 있고요. 게다가 대출이 가장 큰 공포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연체율. 돈을 빌렸는데 갚을 사람이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이건 고스란히 부실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뭐 엄청난 보릿고개를 맞이하게 되고 연체율이 6년 만에 최고를 찍고 있다고 하죠.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이자율이 폭증하는 건 뭐 서서히 목을 조이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오는 거고요. 4대 은행 주담대 최저금리만 봐도 뭐 최저금리가 전달 기준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최저금리라는 타이틀이 붙었으니까 이 정도인데 우리은행이 4.53, 신한이 4.25, 국민 3.99, 하나 3.81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저금리 부분에선 우리은행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형국이죠. 이렇게 주담대 금리는 올라가는데 예금 금리는 뭐 거의 쥐꼬리만큼으로 뭐 내려가고 있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고 어차피 뭐 은행이야 예대금리 마진으로 먹고 사는 곳이니 당연히 예금금리 줄이고 주담대금리를 높이는 일을 하는데 그래도 예금 자체가 너무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금리 부분이 쪼그라들어서 은행에 돈을 예치하기가 정말 창피할 정도로 예금금리 상황은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회에서 뭐 ETF로 몰리는 경향도 있는데 뭐 광고를 무진장 해대고 있죠. 그만큼 예금금리가 설 자리가 없다. 이건 전형적인 IMF만큼 힘든 지금 같은 경기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나온 현상이죠. 은행은 절대로 들어오는 돈 못 나가게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수록 예금금리라는 허투루 나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예금금리를 대폭 낮춰버리게 됩니다. 대신 뭐 대출금리는 뭐 대폭 올리게 되죠. 이게 딱 맞물리는 거고요. 이미 5대 은행들은 최대 0.45% 예금금리 내렸습니다. 이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한, 상상인 등 뭐 계속해서 수신 상품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융시장도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으니까 완공이 된 아파트가 공사비 대금을 납부를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평촌 트리지아 2,400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아파트죠. 이 조합이 현대건설 측에 1,300억 원을 상환을 해야 하는데 잔금 납입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되면 남은 잔금에 대해서 8% 연체 이자까지 발생을 하게 되고요. 현대건설 쪽은 뭐 잔금 납입이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자 상환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건설사 입장에서도 아슬아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최후 통첩을 또 내릴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400세대 뭐 매매급 단지인데 1,300억 돈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평촌 쪽 아파트마저도 뭐 재건축이 되고도 잔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부동산 자금 고갈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개인 자금은 뭐 당연히 시장에서 말라가는 거고 이런 이유로 거래량도 뭐 급속도로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 뭐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확실한 하향세로 방향을 딱 잡았습니다. 급속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계획서 대만의 위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기도 뭐 부동산이 문제죠. 아무리 뭐 TSMC가 날아다녀도 결국 삼성이 얘네들을 극복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산업 구조가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한국도 부동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은 전철 밟을 수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집값 고점은 정말 산업 전반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지금 부동산 시장의 자금 고갈 현상, 어찌 보면 집값이 정상적인 궤적으로 갈 수 있는 과도기일 수 있고 건설사의 자금 문제가 결국엔 개인 문제, 조합 문제로까지 경색화되는 그런 상황 지켜보면서 이번 하락장은 상당히 유례가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될 수도 있긴 해요.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루반바람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